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복합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복합 할당 연산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언제 쓰느냐? 이것을 왜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느냐? 기존 변수의 값에 일정한 값을 더하는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딩을 할 때는 어떤 변수의 값을 1을 더한다거나 2를 더한다거나 1을 뺀다거나 2를 뺀다거나 이렇게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코딩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코딩에서는 이런 연산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는 i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것은 기존 i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i 값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이것을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i 더하기 더하기. 이것은 얘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할당 연산자를 알고 사용하면 코딩을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간결하게. 자, 그러면 우리 아래 걸 볼까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i는 i 빼기 1이에요. 그러면 기존 i 값에다가 빼기 1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하죠? i 값에다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연산입니다. 그러면 얘는 복합 할당 연산자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빼기 빼기.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뭔가 왜 저렇지? 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코드는 일단 간결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결해졌다는 것.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복합 할당 연산자로. 이것의 의미는 i라는 변수 값에 1을 더한다. 자, 이런 의미예요. 아래 거는 i 빼기 빼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i라는 변수 값에 1을 뺀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i의 값에서 1을 빼고 싶으면 얘를 사용하면 되고, 변수 i 값에서 1을 더하고 싶으면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복합 할당 연산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알아볼게요. 그것을 보고 나면 규칙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짜잔! 자, 이것이 C++ C 언어에서 볼 수 있는 복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자, 더하기 더하기 방금 전에 봤죠? 자, 더하기 더하기 사용은 이렇게 해요. i라는 변수가 있다면 i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떤 의미예요? i라는 변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가 넣는, 그래서 i의 값을 더하기 1 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 요걸 또 볼게요. 방금 전에 해봤던 거죠. 자, 빼기 빼기예요. 자, 이번에는 변수 j의 값을 하나를 빼는 거예요. 변수 j의 값에서 1을 빼는 연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빼기 빼기. 이런 의미라 그랬죠. 변수 j의 값에다가 빼기 1을 해서 이 결과를 다시 j에다 넣는, 결국 j의 값에서 1을 빼는 연산인 거죠. 간단히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1번으로 갈게요. 사용법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변수 이름, 뒤에다가는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걸 보는 순간 a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에다가 넣으라는 요런 느낌인 것처럼 오죠.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연산이었냐면 이 뒤에 보면 a라는 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넣는, 결국은 a에다가 1을 더하는 연산이에요. 자, 방금 전 아래서 본 얘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여기 있는 숫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a라는 변수에다 1을 더하려고 1을 쓴 거지만 a라는 변수에다 2를 더하고 싶으면 여기 값을 2로 바꾸면 돼요. 3을 더하고 싶으면 3, 4를 더하고 싶으면 4.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숫자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1을 해도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건 1을 더하기. 이것과 이것은 지금 같은 의미지만 얘는 뒤에 더해지는 숫자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무조건 1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밑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빼기 는이에요. 자,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위에랑 규칙은 똑같아요. 앞쪽에 변수, 값을 바꾸려는 변수죠. 그 다음에 얼마나 바꿀 건지 숫자, 여기는 빼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D랑 똑같아요. A라는 변수 값에다가 빼기 2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당연히 이 숫자는 어때요? 바꿀 수 있죠. 2라고 써도 되고 3이라고 써도 되고 4라고 써도 됩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아래에 있는 요거하고 보니까 동일한 연산을 하죠. 단 얘는 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1이나 2나 3이나 4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가면서. 하지만 밑에 거는 어떻습니까? 얘는 무조건 1만 빼는 거예요.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1을 더하거나 1을 빼는 연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따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곱하기 는이에요. 자, 당연히 곱하기 연산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변수 이름, 그 다음 곱하기 할 건데 이만큼을 곱하세요 하고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일반적인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그 결과를 A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라는 값을 4배한 거죠. 곱하기 4. 그것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아, 변수 A의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하는 값이 다시 A에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게 A의 값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이번에는 나누기예요. 자, 나누기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변수 이름, 나누고자 하는 숫자. 자, 나누고 나면 A의 값이 바뀌겠죠? 자, 식은 이런 의미죠. A의 값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그 결과를 A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수 A의 값을 나누기 3한 값이 A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머지. 자, 나머지를 어떻게 연산해요? 변수, 숫자, 이런 의미죠. 변수 A에 있는 값을 나누기 2를 한 나머지를 다시 A에다 넣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A의 값을 나누고 나머지를 구한 것을 A에다 넣는다. 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워낙 많이 사용하는 복합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앞에서 별을 3개 했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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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복습해 볼까요? 변수 A의 값에다가 1을 더하는 연산이었어요. 자, 얘는 숫자를 바꿔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 A에다가 빼기 2를 한 값이 A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얘는 뭐예요? 변수 A의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값이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변수 A의 값을 3으로 나눈 값이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변수 A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A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I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이고 얘는 J에다가 1을 빼는 연산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코드를 보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코드를 준비했어요. 방금 배운 복합 할당 연산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을 수 있나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증가값에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i는 i 더하기 1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i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 넣는 거예요. 결국 i의 값을 1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증가값에는 i 더하기 더하기를 사용했어요. 보통 코딩을 할 때 다들 이렇게 사용합니다. 간편하잖아요. 알아보기도 쉬워요. 그것 외에는 이전 시간에 배운 포문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반복문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i입니다. for가 나오고요. 시작값을 넣어요. 시작값은 1이죠. 그 다음에 반복할 조건이에요. 자,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 조건에 맞으면 반복할 거예요. 증가값은 i 더하기 더하기로 i의 값을 1씩 더해 갈 겁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죠. 자, 이 부분은 반복하면서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포문을 알고 있고 복합 할당 연산자를 잘 이해했으면 아주 쉬운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결과를 볼게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복합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을
해봅시다. 먼저 반복문 for에 사용할 정수용 변수 i 선언하고요. 반복문 for. 자, for의 초기값은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i가 10과 같거나 10보다 적을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은 1씩 더해갈 거예요.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 했어요. 그 다음 대괄호. 대괄호 안이 반복되는 것이죠. 출력만 할게요. i의 값이 잘 변화되고 있는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보다 같거나 10보다 적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다가 이제 끝나겠죠? 11이 되는 순간 자, 실행해 볼게요. F9. 짠! 자, 어떤가요? 1부터 10까지 쭉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i가 1이었고 조건이 true니까 true. 자, 1위로 내려와서 여기가 실행되죠? 그래서 1이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여기로 가죠? 1이 더해졌으니까 i의 값은 처음에 1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로 가서 조건이 true. true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올라가서 출력을 해요. 그랬더니 2가 출력된 거죠. 이렇게 출력하고 증간값, 조건, true, 출력. 증간값, 조건, true, 출력.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i의 값이 11이 될 때, 자, 여기서 11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죠? false가 되죠. 자, false가 되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출력된 거예요.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i 마이너스 i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를 하려면 i는 10부터 시작할게요. i는 10부터 시작해요. 언제까지? 10보다 10이 아니죠. 자, 1까지 할 거니까 1과 같거나 1보다 클 동안 i의 값이 클 동안 반복하면 19, 8, 7, 6, 5, 4, 3, 2, 1까지 출력을 하고 0이 됐을 때 끝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가 아니라 하나씩 빼갈 거니까 빼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를 출력하면 예상해 볼까요? 처음에는 10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true가 되고 내려와서 10이 출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빼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true예요. 다시 일로 내려와서 9가 출력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출력되다가 여기에 와서 i의 값이 0이 된다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되니까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출력은 1까지 출력될 거예요. 1. 0이 되는 순간 끝나니까요. 그래서 19, 8, 7, 6, 5, 4, 3, 2, 1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F9. 짜잔! 어떤가요? 10부터 1까지 차례대로 쭉 출력되는 반복문이었어요. 자, 반복문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하나씩 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하는 복합 할당 연산자, 빼기를 하는, 곱하기를 하는, 나누기를 하는, 나머지를 구하는. 그 다음에 이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 자, 복합 할당 연산자를 잘 기억해서 코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